STX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갑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나온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당 지원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정부가 오늘 북측의 남북 실무회담을 공식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197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을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였으며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할 것이라는 분위기 형성 영향으로 투심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장 초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자 장중 1970포인트 선을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의견 및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은 고점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수급상으로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1,587억 원, 1,260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개인 투자자는 2,927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운수장비, 기계, 건설, 전기전자 업종은 상승 마감, 의약품, 섬유유복, 종이목재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56% 상승하며 150만 원을 회복하였으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역시 2%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한국전력, LG화학, LG전자 역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집중되며 하락 전환한 뒤 장중 내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급상으로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82억 원, 1,043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 중 투신이 195억 원, 보험이 122억 원, 연기금이 419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1,122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업종이 0.46% 상승 마감하였을 뿐 대부분 업종이 하락 마감하였으며 특히 출판 매체복지 업종이 2.85% 하락함으로써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정보기기 통신장비, 인터넷, 종이목재, IT 부품, 섬유유료 업종 등도 1%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서울반도체, CJENM, SFA, 젠백스 등은 상승 마감, 파트론, 파라다이스, 시젠, 동서, CJ오쇼핑, GS홈쇼핑 다음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는 어땠습니까? EM넷이 일본 광고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상승 마감하였으며 서원캅셀이 1분기 실적 호전에 상승하였는데요. 동산의 1분기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29.89% 증감 3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일본 미쓰비시 신차에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하였으며 YG 엔터테인먼트는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갤럭시 S4 기대감에 상승했던 휴대폰 부품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하였고요. 우성 INC는 차입금 상환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2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ELK는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1분기 영업이익 21억 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약품은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처분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TX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STX그룹의 구조조정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STX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들은 오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 동의서를 일제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STX의 회사채 2천억 원에 대한 결제 대금과 이번 달에 사용할 긴급 운영자금 1천억 원 등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은이 일괄적으로 3천억 원을 집행하고 우리은행 등 나머지 채권 금융기관이 STX에 대한 채권 규모에 비례해 산은에 사후 정산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채권단 내에서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회사채 결제 자금을 채권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STX가 회사채를 막지 못해 끝내 부도 상황에 몰릴 경우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 자율협약 체결과 긴급자금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놓고 노사와 6월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와 관련해 노동계 집단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노총 관계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소송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한 달 주기 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 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아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의 횡포 논란에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은 오늘 국회에서 대기업과 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실모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집단 소송제 전면 도입 등 5대 개선 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실모는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와 금품 요구, 유통기한 임박 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당, 재계약 해지 압박 등을 꼽았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당 지원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기 체제는 정권의 성공을 위한 체제로 힘차게 일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뤄내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선 공약은 관련 법안 204개를 제정해야 완성되는데 현재 50% 정도의 법안을 제출해 24개가 통과된 상태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박 대통령과의 원래 회동을 통해 국민의 의견과 걱정을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 및 실무 당정청 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당정협의가 난상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며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등 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포털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어제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단발성 조사가 아닌 대형 포털업체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앞두고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 NHN을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회사 부당 지원 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저렴한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부는 9월부터 전국 각지의 우체국을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부족해 이용자가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에 매력을 느끼더라도 가입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3분기 중 1차로 가입비 30% 인하를 단행하기도 하고 2015년 말까지 완전 폐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엔저 부작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이현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해외 IB들은 엔저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1,500원어치 이상 순매수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원 10전 내린 1,106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3일간 26원이나 올랐다가 오늘은 다소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달러당 100엔을 넘는 엔저 현상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 14곳을 대상으로 엔화 환율 전망을 조사한 결과 9개월 뒤 엔달러 환율 전망 평균치가 103엔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 110엔으로 가장 높았고 JP모건, BNP 파리바, 모건 스탠리,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5엔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뒤에는 엔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1년 뒤 엔달러 환율 전망치는 104.69엔이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120엔으로 가장 높았고 RBS와 UBS, 도이치뱅크도 110엔 이상 갈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오늘 엔저 공세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엔저와의 싸움이 짧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달러당 100엔을 넘어서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엔저 공세가 주요 20개국에 이어 선진 7개국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용인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일본의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래인데요.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은 지난 2월과 3월 2달 연속으로 한국에서 주식과 채권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에 유입된 일본 자금은 총 282억 엔,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넘습니다. 아직 적은 규모지만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일본 국내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순매수를 보인 것에 대해 정부와 시장 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이 한국에 대량 유입될 경우 원화 가치를 급등시키고 유입됐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때문에 한국은행도 일본의 내외 금리차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기도 한데요. 엔저 공세가 본격화하면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엔화 가치가 달러당 110엔, 원화 가치가 달러당 1,000원이 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은 2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선,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달러당 100엔, 달러당 1,000원이 되면 적자 기업의 비중이 33.6%에서 68.8%로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8%포인트, 경상수지는 125억 달러가 감소하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밀리면서 수출 실적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까지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간접적인 외환 당국의 개입이 있었는데 정부는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간접적인 대응에는 나가고 있긴 한데요. 이게 문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8일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명의로 외환당국은 재정환율, 자금 유출입 등 외부 요인의 편승에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N1 환율의 경우 직접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재정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처럼 당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기가 힘들다는 뜻인데요.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정부가 원엔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와 원달러 환율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인데 첫 번째 카드는 최근에 썼고 현재로선 두 번째 카드로 뚜렷한 대처를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엔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공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일본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엔저 외교에 성공했듯이 우리도 오는 9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까지 신흥국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양적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경제부 이현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회장은 오늘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그룹 및 계열사 최고 경영자와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세미나를 열고 시장 창출 제품 개발, 차질 없는 투자 및 고용, 협력 회사와의 상생 등을 강조했습니다. 부회장이 특히 가장 강조한 것은 시장 창출 상품 개발이었습니다. 부회장은 아직 시장을 뒤흔들거나 판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며 우리 스스로 시장을 창출하는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지송 사장이 오늘 퇴임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공기업 사장으로선 첫 퇴임입니다. 이 사장은 지난 2009년 9월 말 통합 LH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 8개월간 LH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장은 퇴임사에서 매일매일이 전쟁이었고 생존과의 싸움이었다며 변화와 개혁으로 통합공사의 토대와 기틀을 세우고 경영 정상화의 초석을 닦은 것으로 국가와 국민이 준 소임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BMW 코리아가 전기자동차 발전 방안 토론회를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토론회는 전기차 시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효준 BMW 대표는 대회사에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전기차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될 것이며 한국도 전기차의 본격적인 보급 확대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남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요즘 소비자들은 편리성뿐 아니라 가치를 고려해 소비한다며 에코 럭셔리 제품의 가장 극적인 사례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성교 환경부 장관은 전기자동차는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꿈의 자동차지만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며 한국이 전기차 부문의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를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우선 민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의 전기차 보급과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확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논의했으며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내 완성차 메이커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잇따라 상용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5월 14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